자, 이어서 우리는 제 18강입니다. 18강은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17강까지 건축법 굉장히 고생해서 했는데 이제 18강은 비교적 수월하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18강. 자, 주택법은 몇 문제 나오느냐? 8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중에서 5문제 정도가 객관식, 3문제나 혹은 4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모두 8문제, 5문제 정도, 4문제 정도가 객관식, 서너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문제 수준은 건축법보다는 좀 수월하고 공부를 잘 해놓으면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주택법에 관한 규정은 같은 2차 과목인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서도 다룬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무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목적, 2법, 즉 주택법 목적입니다. 거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 주의하세요. 건설, 공급,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관리입니다. 즉 주택관리는 아닙니다. 주택관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을 관리합니다.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고 공급은 분양이나 임대를 얘기합니다. 분양이나 임대. 그래서 아파트 주택가도 지어서 공급, 분양이나 임대하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주택을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3편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빠졌습니다. 주택관리 빠졌습니다. 주택시장관리입니다. 시장관리. 그러면 주택관리 한번 볼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보겠습니다. 미리 공동주택관리법 몇 쪽이냐 하니까 300쪽. 300쪽에 보면은 300쪽 제일 보면 이 법의 목적, 즉 공동주택 관리법 목적 나오는데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법은 공동주택 관리가 아니라 주택 관리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주택시장의 관리입니다. 이게 뭘까요? 투기 막는 거예요. 투기 막는 거.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겁니다. 투기 막으려고. 요즘 말로 뭐 조정대상적,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있죠? 이런 걸 하야 한다. 여기 적혀 있다. 여기. 주택시장 관리하는 것은 투기 막으려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런 거 있죠?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조정대상적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입니다. 주거 수준의 안정이 아니라 주거 수준의 향상입니다. 주거 수준의 안정이 아니고 주거 수준의 향상입니다. 됐고. 다음 요거정의는 반드시 나옵니다. 요거정의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온다. 실무에서도 잘 나옵니다. 같은 2차 과목 실무에서도 요거정의 잘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오는데 거기 기출문제 보니까 16, 17, 18, 19, 20, 21, 22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죠. 한 해도 빼지 않고 나왔죠. 한 해도 빼지 않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단독택, 공동택이 있다. 한마디로 식구들이 장기간 거기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돼요. 식구들이 하룻밤 자고 나가면 그건 여관이나 호텔이에요. 장기간 거주사 있어야 되고 독립된 주거 생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세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잠만 자면 그건 여관이에요. 독립된 주거생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물의 전부만 주택이 아니라 일부도 주택될 수 있어요. 3층짜리 집인데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슈퍼마켓 세주고 2층은 속세마건 세주고 3층 주인이 살면 3층만 주택이에요. 일부. 그리고 주택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당이나 땅 같은 거, 즉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이라 부르고, 주택은 뭐로 나누냐?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공동택이 더 중요해요. 내려갑시다. 먼저 단독택. 단독택이 몇 가지 있냐? 여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상 단독택은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은 여기에다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 건축법은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공간이 들어가요. 공간. 여기는 공간이 없어요. 건축법은 공간이 있어요. 즉 건축법상 단독택은 4가지예요. 공간까지. 여기 주택법은 3가지예요. 왜? 공간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공동택. 공동택의 정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것은 이미 건축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 공동택은 3개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3개예요. 건축법은 4개예요. 건축법은 뭐가 더 들어있을까요? 여기에다가 기숙사. 건축법은 기숙사까지 4개예요. 주택법은 3개예요. 그러면 여긴 기숙사가 공동택 아니죠? 여기는 기숙사 공동택 아니잖아요. 여기 뭐가 되냐? 여기서는 기숙사가 뭐로 되냐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바로 밑에 준주택이 되는 거예요. 준주택. 준주택. 바로 밑에 준주택 됩니다. 기숙사는 여기서는 준주택이고 건축법은 공동택이에요. 자, 준주택 봅시다. 밑에. 준주택. 첫째, 준주택은 DNA가 주택일까 아닐까?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준주택은 DNA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속성이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왜? 주택이 아닌데, 그런 뜻이죠.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불러요. 막말로 준주택은 주택이냐 아니냐?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준주택이 몇 가지 있냐? 거기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주택처럼 쓰는 거. 첫째, 기숙사. 이건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이었어요. 주택이었어요. 건축법은 주택이었는데 여기서는 준주택이에요. 두 번째, 2번 다중생활시설. 주의하세요. 4호 거목, 15 다목. 4호는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15호는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상 2가지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 2가지 다 거기 준주택입니다. 그러면 4호하고 15호는 어떻게 다르냐?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이에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다중생활이 뭔데? 옛날 말로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전에는 고시원이라고 불렀어요. 법적으로. 지금은 고시원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안 쓰고 다중생활시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고시원이 고시 공부합니까? 아니죠. 보통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임시로 거처하는 것이 고시원이죠. 열악하죠. 어쨌든 주택 비슷하게 쓰니까 준주택이에요.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고시원. 이 다중생활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못 들어도 돼 있어요. 안 들어도 돼 있어요. 주민들은 허락도 안 하겠죠. 집값 떨어진다고.
세 번째, 노인복주택입니다. 노인복주택도 주택이고. 네 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준주택이다. 원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뭐냐? 일반 업무시설이에요. 일반 업무시설.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준주택입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이 민간 임대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피스텔이 민간 임대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어쨌든 네 가지 준주택. 이 준주택, 이 세 글자는 실무에서 한 4, 5년 전쯤에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준주택 저는 거 같은 실무에서 나왔습니다. 세 글자 정도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이어서 공유주택. 제일 전통 있는 것이 공유주택입니다. 제가 강의를 한 20몇 년째 하는데 그때도 공유주택이 있었어요. 20년 전쯤에도 공유주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첫째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얼마인데? 곧 보겠지만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원래는 85제곱미터 이하. 예조로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곧 나와요. 어쨌든 국민주택은 작아야 되고 사이즈가 작고 두 가지 경우로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4개가 지은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가 지은 거. 앞으로 주택법에서 이 4명을 내 친구 이렇게 해요. 내 친구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내 친구 그럼 누구 얘기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주관식 나오면 내 친구 우리 정말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주택. 이것도 국민주택이에요.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 이것도 역시 국민주택이다. 또는 국가, 지방자치 재정. 여기 주택도시기금이 뭐냐? 종전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그래요. 국민주택기금. 요즘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국민주택인데 일단은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얼마냐? 넘어가서 168점.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다? 85제곱미터 이하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약 25.7평. 전용면적 약 25.7평인데 25.7평인데 분양평 수로는 32평형, 33평형, 34평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전용면적 25.7평이 분양할 때는 32평형, 33평형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요게 바로 85제곱미터고 다만 예외적으로 변두리 수도권을 제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하냐?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좀 커도 괜찮아요. 커도 100제곱미터 이하, 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40평대가 되겠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 하나 발견할 게 있다. 뭐냐? 거기 1호 또는 1세대당 그랬어요. 1호 또는 1세대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1호 또는 1세대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1호) 또는 1세대당은 뭐냐? 우리가 강아지를 셀 때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 한다? 한 마리, 두 마리 하지. 여기 단독택은 엄격하게 나누면서 1호, 2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택에 100집 있으면 100호 이렇게 부르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공동택, 아파트 같은 거, 연립 같은 거는 세대라고 불러요. 아파트 집이 100개가 있으면 아파트 사는 게 100개에서 100세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유택은 단독택도 있을 수 있고 공동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공유택이 단독택이 많지만은 공동택이 많지만은 단독택도 있을 수 있고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다. 왜? 1호 또는 1세대라고 명확히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주거 전용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전용면적이 85, 100 그런데 전용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분양평수하고 달라요. 전용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박스가 전용면적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단독택 전용면적 계산. 일단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웠던 뭐가 똑같으냐? 전용면적 계산은 단독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바닥면적. 그래서 바닥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바닥면적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바닥면적의 합. 그렇기 때문에 단독택의 전용면적은 건축법 배울 때 바닥면적 있죠? 그걸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바닥면적 합치면 돼요. 바닥면적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벽에 중위선 안쪽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배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세모예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다. 지하실 면적에. 뭐냐? 지하실을 거실로 쓸 때는 집어넣어요. 면적을. 거실로 안 쓸 때는 빼요. 거실이 아닌 경우는 뺍니다. 그래서 이 지하실을 거실로 쓸 때는 면적에 집어넣습니다. 거실로 안 쓰면 뺍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이상해요. 표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바닥면적 해놓고 건축법상의 바닥면적이다 해놓고 지하실 해놓고 가로 열고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전체 문장 읽어보면 거실로 쓸 때는 집어넣는다,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진짜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문장으로는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은 거실로 쓰면 포함시킵니다. 이런 뜻입니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분고물하고 분리된 거, 창고, 차고, 화장실 이런 거, 이거 떨어져 있는 거, 이거 창고, 차고, 화장실 이거 떨어진 건 집어넣는다, 뺀다? 뺍니다. 이거 뺍니다. 그건 뺍니다. 네, 이렇게 단독택을 갖다가 계산하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만, 고주의해서 다만에 누가 나옵니까? 다가구가 나옵니다. 다가구. 여기 다가구가 있습니다. 여기 다가구. 여기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세대. 근데 다가구는 단독택입니까? 공동택입니까? 다가구는 단독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 뭐가 된다? 바닥면적이니까 이게 바로 전유면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억울하단 말이죠. 이걸 다 전유면적 치니까 이걸 전유면적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단독택이니까. 단독택은 이 바닥면적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억울해요. 왜냐면 이 복도도 있고 다가구지만 복도도 계단 같은 거 같이 쓰기도 하잖아요. 혼자 안 쓰잖아요. 이런 것도 몽땅 쳐가지고 전유면적 계산하면 이 다가구 이 조율이 좀 억울하단 말이죠. 왜냐면 비슷하게 생긴 공동택 있죠. 다세대. 다세대는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면적 계산할 때 외벽이잖아요. 외벽의 내부선. 외벽의 중위선도 아니고 내부선 요걸 갖다가 전유면적으로 치거든요. 이거 다 더한 건데 이거 다 쳐버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다가구는 좀 봐주자. 그래서 어떻게 봐주냐? 다가구는 단독택이지만 그래도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두 세대 이상 공동 사용 부분은 빼준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공동택. 공동택은요 시험지에 나오기를 뭐다 여기 다세대 같은 공동택이죠. 아파트 다세대. 이건 뭐다? 외벽의 분선? 외벽의 중위선이 아니에요. 외벽의 분선이라고요? 내부선이에요. 외벽의 내부선. 외벽의 중위선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외벽의 내부선이다. 그러면 면적이 더 넓어 보일까요? 더 좁아 보일까요? 잘 생각이 돼서 살펴보세요. 외벽의 중위선을 계산해서 30평하고 외벽의 내부선 계산해서 30평 어떻게 더 넓어요?
외벽의 내부성 기준, 중위성 기준. 자, 이제 옛날에는 외벽의 중위성 기준에서 면적 계산해 줬어요. 면적을 공동택 할 때. 중위성을 했거든요. 지금 뭐라고요? 내부성 기준에서 계산하거든요. 이걸로 계산하거든요. 같은 30평이라 하더라도 이것까지 쳐서 30평이 나요. 이게 30평이 나요. 내부성이 더 넓죠. 그래서 아주 지은 아파트보다 최근 가까운 아파트는 더 넓은 거예요. 넓어져요. 아주 옛날에 지은 건 이걸로 쳤거든, 이걸로. 여기까지 치는데, 이건 실제 못 살잖아요. 이거 부분은. 벽이니까. 그러니까 좀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아파트일수록 더 넓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외벽의 내부성이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 뺀다. 그건 당연하죠. 거기 공유면적은 뺀다. 공유면적은 뭐다? 공유면적이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용 면적에는 공유면적 빼야 되겠죠. 밑에 거기 복도계단 빼야 되겠죠. 지하층, 관리사무소 이런 공유면적도 어떡한다? 다 빼버린다. 공동택 전용 면적을. 왜냐하면 외벽의 내부성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막말로 그러면 이건 어떨 것인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기 만약에 외벽의 분수성 기준이라고 계산할 때 전용 면적 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 무슨 면적이야, 이거는? 그럼 어떡하지, 이거는? 공용 면적도 아니고 전용 면적도 아닌가? 여기서는 공용 면적으로 옵니다. 여기서는 이걸 공용 면적으로 옵니다. 여기서는 외벽에 이거 아니, 나머지는 공용 면적이다. 어디 나오냐, 여기? 이 경우 바다 면적에서 주거 전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 면적이 계산한다. 나오죠? 이거 공용 면적으로 봐요, 이거. 공용 면적. 실제로 공용으로 쓰지도 않는데. 공용. 다음. 7번, 민영택. 민영택은요, 옛날에 중기사 시험 낼 때 시험위원이 잘못 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민영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잘못 냈어요. 아닙니다.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짓는 주택이 민영택이 아니라 뭐라 표현하냐?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입니다. 민간 건설업자가 져도 국민주택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민간업자가 져도 국민주택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일까요? 국민주택금 같은 거 융자받으면 아까 주택도시금 융자받아 지으면은 그건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영택은 어떻게 이해한다?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됩니다. 임대택. 임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 임대하고 공공 임대가 있어요. 현재 정부는 어느 임대에 많이 신경 쓰고 있죠? 공공 임대에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죠? 공공 임대 몇만 원 건설 막 그러잖아요. 공공 임대. 그런데 그 근거법이 달라요. 민간 임대 근거법은 민간 임대 주택관 특별법이고 공공 임대 주택의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각각 두 문제씩 시험지 나와요. 나중에 따로 배워요. 두 문제 나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두 문제 따로 배우고 민간 임대 주택관 특별법 두 문제 따로 배우는데 네 문제 나오죠. 두 문제 네 문제인데 세 문제는 충분히 말 수 있어요. 착실히 공부하면 점수 따기 딱 좋아요. 어쨌든 임대택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구나. 다음 토지 임대 분양택. 토지 임대 분양택은 반값 아파트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반값 아파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을 분양받을 때 땅은 안 사요. 땅값은 안 내요. 무슨 값만 냈다? 건물값만 낸 거예요. 건물값만. 그럼 훨씬 싸게 사겠죠. 건물값만 낸 것이다. 그럼 땅은 누구 거냐? 땅은 시행자 거예요. 땅은 시행자가, 분양한 자가 계속 갖고 있어요. 분양한 시행자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땅은 시행자가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들은 땅 사용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땅 사용료 내야 되겠죠? 남의 땅이 받았어요. 그걸 임대를 내, 임대료.
임대료 냅니다. 살 때는 싸게 샀는데 임대료는 내야 돼요. 월세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쨌든 싸게 샀으니까 목돈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서 따로 배워요. 시험지 잘 나와요. 이건 아주 요주 인문인데 저 뒤에서 따로 법률 관계를 배웁니다. 따로 배웁니다. 됐고 이걸로 사업체 10번. 사업체란 뭐냐? 주의하셔야 돼요. 사업체는 주택을 짓는 자만 사업체가 아니라 땅을 만드는 자도 사업체예요. 땅을 잘 만드는 자를 뭐냐? 대지를 조성한 자. 즉 주택을 건설하는 자뿐만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입니다. 주의하세요.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이 아닙니다.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는 친구가 주체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있느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아까 누구죠? 네 친구죠? 네 친구가 나와 있죠. 1번,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건설 지방공사. 그 다음에 3번.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1번, 2번은 등록 안 해요. 공공기관은 등록 안 합니다. 3번 등록했죠? 얘네가 민간업자들, 민간회사, 민간건설회사 같은 경우에요.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했으니까 민간업자들. 민간업자가 등록해요. 민간업자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시행하는 자. 뭐 조합 같은 거. 조합. 또 이따 보면 하겠지만 고용자. 이따 보면 고용자라는 게 있어요. 고용자.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런 친구들이 4번에 들어가요. 조합도 4번에 들어가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온다 하더니 누가 등장했다? 11번. 주택조합이 등장했네요. 주택조합이 등장했습니다. 주택조합 몇 가지가 있느냐? 주택조합은 거기 지역택조합, 시장택조합, 리모델링택조합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택조합은 지역을 묶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서울은 서울, 인천은 인천 따로따로 묶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서울이나 인천이나 거의 뭐 같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말로 얘기하면은 서울 옆에 보다 뭐 부천이 서울 옆에 바로 부천이다 그러면 뭐 부천 옆에 서울 옆에 뭐 역곡인가 있다 치면 서울하고 역곡하고 더 가깝지 서울도 여기 강북구하고 저 강남하고보다 그게 더 멀어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바운드를 크게 잡았어요. 서울, 인천, 경기도 한 번에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경기도 사는 사람이 서울의 이 조합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2번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세종시에 조합은 될 수도 있고 묶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제주도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머니까. 9번. 제주도는 따로 떼어놨어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 요건 따로 떼어놨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요건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는 걸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도 아파트값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도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 두 번째, 직장투택조합. 같은 직장. 세 번째, 리모델링택조합. 주의하세요. 거기 뭐가 보이냐? 리모델링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런 말이에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를 해야 돼요. 지역택조합과 직장택조합은 무주택자도 괜찮아요.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무주택자도 괜찮은데 리모델링택조합은 소유를 해야 돼요. 리모델은 고치는 거예요. 왜? 있어야 고치죠. 그러니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있어야 고치죠. 그러니까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쌍꺼풀 수술한다. 그럼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쌍꺼풀 수술하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주택도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택이 아니에요. 공동택이에요. 공동택 할 때, 리모델 할 때 조합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이제 단독택이 모여 있어요. 단독택 모여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 A가 이걸 리모델 하고 싶어요. 자기 단독택 리모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가 옆에 있는 B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내 집 좀 고치려고 리모델 하고 싶은데 조합 좀 만들어야 되는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기 집은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조합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단독택은. 그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근데 공동택은 여기가 A가 여기만 리모델 한다. 시끄럽게. 혼자만 평수 누리는데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일 때만 조합만 안 됩니다. 조합은. 단독택은 혼자 하면 되고 공동택 때 조합 만들고 특별히 있어야 고치니까 소유자다. 거기 나와 소유자. 다음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택단지라고 부르냐? 이 두 가지가 주택단지인데, 자, 요게 주택단지입니다. 일단은. 아파트가 있고, 여기 관리사무실 있고, 여기 어린이놀이터 있고, 상가 있고, 이거 주택단지죠? 이게 주택단지 맞죠? 주택단지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짓기 위해서 털을 닦아 놓는 거. 이것도 단지예요. 즉 이걸 뭐라 한다? 대지 조성. 대지를 조성한 것도 단지고 지어놓은 것도 단지입니다. 여기 대지 조성은 단순히 불도저로 밀어놓는 것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다가 상하수도 다 묻었어요. 전기 묻었어요. 가지고 전기 같은 묻었기 때문에 여기 칭칭 감아놨어요. 전기 오를까봐. 그리고 상하수도 다 덮어놓고 해놨어요. 다 돼 있어요. 도로도 다 돼 있어요. 다만 일단 진짜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대지조성입니다. 형태는 다 갖춰놨어요. 이것도 단지고 이것도 단지다. 이것도 주택단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지가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이 주택단지 가운데 이렇게 기차가 지나간다. 여기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이럴 때는 여기하고 한 단지다, 별개 단지다. 별개 단지로 봐야 된다. 여기하고 여기 어떻게 한다? 별개 단지다. 왜? 고속도로, 뭐 철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별개 단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가 잘 나와요. 박스. 세 가지 잘 나와요. 1번, 2번, 3번이 잘 나옵니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중간에 지나가면 별개 단지다. 2번, 3번이 많이 나왔어요. 일반 도로 몇 미터 이상일 때 별개 단지다. 20m 이상. 도시 개인전 도로 몇 미터 이상일 때다. 8m 이상. 요거 20m 이상, 8m 이상 되겠습니다. 20m 이상, 8m. 요거 꼭 외워놓으세요. 이런 게 지나가면 별개로 봐야 됩니다. 나머지 참고로만 보세요. 복잡한 거 나오죠, 뒤에. 그건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조 부대시설, 171조 복리시설. 이거는 시험지에 많이 나와요. 실무도 잘 나와요, 이거. 즉,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거 구별하는 거는 아주 전통적인 문제예요.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나왔어요. 1, 2년 전 계속 나왔죠. 연달아 나왔어요. 재작년, 연달아 나왔어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분하는 거. 실무도 잘 나와요.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올해도 나올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콩이냐 팥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콩이냐 팥이냐 비슷하기 때문에. 자, 부대시설 봅시다. 부대시설은 뭐냐? 거기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거기 담장 및 주택단지 안에 들어. 첫째, 관리사무소도 부대시설이에요. 주차장도 그렇고. 근데 담벼락, 아파트 담도 부대시설이에요. 담장. 아파트 담도 부대시설이고,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 단지 안에 도로도 부대시설이에요. 아파트 안에 도로 있죠? 그것도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3번에 기억, 보안등, 가로등, 단지 안에 가로등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등. 요거 적으세요. 간격이 50m 이내예요.
보안등 간격 50m 이내 보시면 되면 가로등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300세대 이상 안내표지판 300세대 이상 다 뭐다? 부대설입니다. 또 비읍에 소방시설, 냉난방 공시설하고 방범설비 CCTV 같은 거 방범설비가 부대설인데 지역난방시설은 제외한다. 지역난방 공시설은 제외합니다. 안 들어가죠? 부대설에. 그 다음에 시옷이 뭐냐?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거.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나죠. 충전하는 거. 이것도 부대설이고. 그 다음에 이응이 뭐냐? 사업체나 입주자가 설치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전기통일사업법에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사업체나 입주자가 설치는 안 해도 되는데 전기통일사업법에서 설치하는 게 아마 뭐 같으냐면 그 와이파이나 인터넷 그런 거 있죠? 그런 시설 같아요. 그런 거. 무선 통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컴퓨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그런 시설도 부대시설이다. 예, 여기까지가 부대시설이고 이어서 복리시설 올라가서 재작년에 나왔어요. 복리시설은 항상 나오면 누구하고 나오냐? 부대시설하고 같이 나와요. 섞어서 나와요. 복리시설은 어떤 걸 뭐라고 그러냐? 복리시설이냐?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 생활복리를 위한 거예요. 첫째, 어린이집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꼭 외우셔야 돼요. 아까 부대시설도 1번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부대시설도 동그라미 1번을 외우고 여기도 동그라미 1번을 꼭 외우셔야 돼요. 어린이집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이게 뭐냐? 상가, 1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 아파트 단지 상가, 조그만 상가 있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큰 것도 있긴 있죠. 슈퍼마켓 큰 것도 들어가니까. 뭐 이마트 이런 거 들어가긴 들어가죠. 조그만 거. 하여튼 들어가니까. 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뭐다, 정육점, 뭐 비디오 빌려주는데, 세탁소, 뭐 이런 등등. 조그만 슈퍼 같은 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옛날에는 노인정 그랬어요. 아주 옛날 노인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경로당. 두 번째, 기타 시설 들어갔는데 보니까 1종 근린생활 들어가고 2종 근린생활도 들어갔는데 니은에 얘는 못 들어가요. 2종 근생 중에서 총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은 안 돼요. 얘네들 못 들어가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장의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파트 상가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집값 떨어진다고 못 들어올까 아마. 일단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단란점, 술집, 조그만, 안마실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안마시소는 2종이거든요? 같은 안마시소는 2종인데, 안마원이에요, 안마원. 안마원은 1종이에요. 안마원은 또 되게, 해석상 돼요. 해석상. 안마시소는 2종으로서 안 된다고 돼 있죠? 안마원은 1종인데 돼요. 해석상 됩니다. 안마원은. 뭐 스포츠 마사지 이렇게 조그만 게 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되는데, 특별히 거기 지읒, 동그라미 지읒입니다. 지읒. 지식산업센터. 이건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러요.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공동작업장이 뭐야? 이거 아파트 단지 안에 무슨 공동작업장이야? 생각했지만은 잘 됐네, 여기 보니까. 제가 이쪽에 번동인가 어디 옛날에 한 20년쯤 되나? 지금 그런지 몰라도 번동에 거기 장애인용 아파트가 있어요. 저쪽에. 거긴 공동작업장이 있어요. 왜냐면 이 아파트 단지 이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간 다음에 휠체어 밀고 가가지고
작업,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공동 작업장이 있어요. 뭐 조립 같은 거나 이런 거 해요. 그런 작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공동 작업장입니다. 이런 거. 그것도 봉인설로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막말로 뭐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공동 작업장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 하라고 그럴까요?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소규모 아파트만 들어갈 수 있어요. 평수가 작고 이런 데. 공동 작업장. 됐고요. 다음 15번. 기반시설. 국토법상 기반시설인데 이건 나중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법에서 나와요. 다음 기간시설, 간선시설. 16번, 17번은 서로 같은 혈족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기간시설, 간선시설 잘 나온다. 기간시설, 간선시설 잘 나온다. 일단은 누가 근본적이냐? 기간시설이 근본적이냐? 간선시설이 근본적이냐? 누가 기본이냐면 기간시설이에요. 기간시설이 기본이에요. 기간시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간선시설이 되는 거예요. 기간시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간선시설이 됩니다. 그러므로 DNA는 기간시설이에요. 그러므로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은 이름이 같아요. 위치만 달라요. 위치만. 그러면 기간시설이든 간선시설이든 이름을 보니까 누구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 통신, 정난방이에요. 여러분들이 기간시설도 되고 간선시설도 되는데 위치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어떻게 따라 달라질까? 그림 봅시다. 어떻게 위치하는가? 이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바깥에 이 안과 바깥에 있는 걸 뭐냐면 기간시설이에요. 기간시설.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이 기간시설이고 이걸 연결해 주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안과 밖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서 오다가 연결돼 들어가니까 이 연결해 주는 것이 간선시설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 안에 있는 건 뭐다? 기간시설이네. 밖에도 기간시설이고 이걸 연결시키는 중간 부위가 간선시설이에요. 간선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안에 들어가면 간선시설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되죠? 기간시설이 돼야 돼요? 간선시설이 돼야 돼요? 안에 들어가야 되면 기간시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간시설이죠. 안에 들어가면. 근데 안에 들어가도 이쁘게 간선시설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도 예외적으로 간선시설을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기간시설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되는 그냥 봐준다. 이 안에 들어가도. 그 시험 잘 나요. 뭐냐? 후반부. 간선시설 후반부입니다. 제일 밑에. 17번 제일 후반부.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얘는 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게 잘 나왔어요. 여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이다. 안에 들어가도. 그걸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보통은 밖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해야 돼.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고. 작년에 여기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저도 이걸 갖다가 모의고사 낸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냈었거든요. 뭘 냈냐면 주관식으로 공구 적는 걸 냈어요. 공구 적는 거를. 공구 적는 걸 냈는데 내놓고도 얼굴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너무 쉬운 걸 내가지고. 공구 짰어. 이걸 문제 내놓고도 좀 너무 쉬운 걸 해서 좀 얼굴이 좀 화끈화끈했는데 근데 시험지를 냈어요. 이런 걸. 공구 적는 거 나왔어요. 뭐냐.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일단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자 별도로 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 공구. 이렇게 적는 거. 공구. 이렇게 적는 거. 공구. 근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공구 적는 것도 공구. 그게 이게 뭐냐면 우리 지하철 공사할 때 109, 209 그런 의미예요. 공구. 크니까 나눠서 하는 게 공구 아니겠습니까? 109, 209.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구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파트 공사하는데 여기 109, 여기 209, 여기 309 공사한다. 아파트 단지인데 이럴 때 109부터 착수도 할 수 있고
착수 먼저 했잖아. 얘가 1번 착수했어요. 완료하면 뭐 받게 되죠? 자, 건축법은 완료되면 사용 승인 받아요. 주택법은 사용 검사 받아요. 따로따로 검사 받을 수 있어요. 사용 검사 받을 수 있어요. 사용 검사.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착수할 수도 있어요. 얘도 어떻게 한다? 두 번째로 착수하고 어떻게 한다? 또 나중에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사용 검사.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부예요. 꼭 같이 시작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착수, 사용검사, 별도로 착수, 사용검사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1번, 2번. 여기까지 1번, 2번. 공구의 조건. 여기 109하고 209 사이가 줄 하나만 그으면 안 돼요. 109, 209가 줄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완충지역이 있어야 돼. 이렇게 좀 넓이로 이렇게 완충지역이 있어야 돼. 이렇게. 몇 미터 이상이냐? 거기 봅시다. 몇 미터 이상 있어야 된다? 완충지역이 6미터 이상. 6미터 이상 완충지역인데 그러면 6미터 이상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안에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나무 숨일 수도 있고 뭐 도로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돼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6미터 이상 어떻게 한다? 공구와 공구 사이가 나눠져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한 공구는 몇 세대 이상 지어야 되냐? 여기다가 50세대 이렇게 찔끔찔끔 지면 안 돼요. 최소 몇 세대 이상 지어야 된다? 300세대 이상 지어야 돼요. 300세대 이상 지어야 된다. 요 간격이 얼마고? 6m 이상이고, 요거 300세대. 저는 이제 이걸 주로 냈어요. 여기 6하고 300 넣는 걸 주관심 많이 냈거든요. 공구도 내긴 했는데 공구는 너무 쉬웠지만 내놓고도 좀 미안하더만 근데 그게 나와버렸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공구가. 작년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수학적으로 볼 때 공구의 전제가 되는 단지는 최소 몇 세대 이상이야만 공구가 될까요? 최소 몇 세대 이상 돼야 공구를 할 수 있을까요? 600세대. 600세대. 그죠? 300세대가 기준이니까 두 공구하면 600세니까 최소 600세대 이상 돼야 공구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600세대. 이어서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 아주 잘 나와요. 실무도 이거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실무에서 이거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습니까? 세대 구분형? 실무에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습니까? 세대 구분형 아직 안 배웠나 보구나. 자, 세대 구분형 공동택 오늘은 19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즉 18강은 19번까지 하고 19강은 20번 도시형 생활택 들어가면 되겠네. 다 중요한 것들인데 19번 세대 구분형, 20번 도시형 생활택 다 중요합니다. 자, 세대 구분형은 뭐냐? 세대 구분형입니다. 세대 구분 19번. 이렇게 이제 세대가 있으면 일부 세대는 이걸 쪼개요. 쪼개가지고 여기는 A가 살고 여기 B가 살 수 있어요. 같은 호실인데 단독택은 이렇게 살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으니까 쪼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여기도 따로 싱크대 두고 화장실 두고 따로따로 해야 돼요. 싱크대 화장실 따로따로 있고 침실 있고 여기도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래야 되지 화장실 보러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즉 세대별로 구분해가지고 생활이 가능하게 돼야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애요. 없는. 이거 주의하세요. 소유권을 쪼개 가질 수가 없어요. A하고 B가 2분의 1씩 쪼개 갖거나 구분 소유는 안 돼요. 전체 몇 개다? 한 개예요. 한 개. 전체 한 개입니다. 전체 한 개. 쪼개서 소유권 갖는 게 아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있느냐 아니라 없다. 주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은 두 가지가 있게 된다. 동그라미 1번. 처음부터, 동그라미 1번 처음 지을 때부터. 동그라미 1번은 처음 지을 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섞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만약에 있으면 여기 100세대다 그러면은 50세대를 갖다가 세대 구분으로 섞어짓는다. 그러면 아파트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죠. 쪼개지니까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제한이 무조건 많이 만들면 안 돼요. 얼마만 세대 운영 들어가야 되냐? 거기. 기억. 세대별로 각각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그래야 되겠죠? 니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부를 설치할 것. 이게 언제든지 철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이거 언제든지 철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 그것이 동그라미 니은이고, 되게 중요해요. 세대 운영은 전체 세대수 몇 세대 넘으면 안 된다? 3분의 1 넘지 않는다. 3분의 1 꼭 주의해요. 이거는 주같이 잘 나와요. 3분의 1.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을. 면적으로 따져도, 그 세대 구분의 면적을 따져도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느냐?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된다. 면적을 따져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면적을 따져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리을입니다. 세대수로도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세대수 합친 것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부터 짓는 거고, 2번. 지어놓은 걸 고치는 거예요. 옛날 아파트요. 전에 전화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쪼개서 쓸 수도 있대요. 잘 됐네. 우리 사위가 망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는데 같이 살기로 하니까 이게 담벼락 쳐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체. 고쳐서 쓰는 거예요. 고쳐서. 이럴 때는 세대가 더 많아야 될까요? 더 적어야 될까요? 고쳐 쓰는 거니까. 세대 구분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적게 들어가겠죠. 적게 들어가. 애초부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게 들어간다. 일단은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해서 2세대 이하까지 2개밖에 못 쪼개요. 아까는 3개도 쪼갤 수 있고 4개 쪼갤 수 있는데 이건 몇 개밖에 안 된다고요? 2개밖에 못 쪼개요. 새로 공사하는 거니까. 고쳐 쓰는데 2집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지만 2세대 이하일 것. 2세대, 2개밖에 못 쪼개요. 고쳐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물 설치할 것. 현관은 옛날에 현관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출입물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고쳐야 되니까. 현관 이미 하나 밖에 있는 건데 현관까지 부실 수는 없고 구분 출입물이 나오죠.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물. 아까는 현관이었죠. 아까는 애초부터 현관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 저 밖에 거는 옛날 지을 때는 처음 짓는 건 현관 따로 만들. 이거는 고쳐 쓰니까 구분 출입문이에요. 올라가서 전체 수의 얼마를 넘지 않고 한 동에 얼마 넘으면 안 된다? 전체 세대수는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전체 세대수의 10분을 넘을 수 없고 한 동당 3분의 1 넘으면 안 돼요. 의미를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전체 세대수에서 10분의 1 넘을 수 없고 한 동당 3분의 1 넘을 수 없다. 그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게 두 동이 있다. 여기 10분의 1과 3분의 1이죠. 여기 90세대, 여기 90세대다. 그러면 180세대죠. 얼마 넘을 수 없다? 전체 얼마를 넘을 수 없다? 18세대밖에 안 되겠네. 여긴 너무 좀 그러네. 예. 하여튼간에 이걸로 하면 18세대 넘을 수 없죠. 180세대 10분의 1이니까 18세대. 전체에 따져서 18세대 넘을 수 없죠.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동 따져서는 얼마 넘을 수 없고 3분의 1 넘을 수 없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18세대 찾아 먹었다. 여기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 한 동 기준으로는 3분의 1까지 가능하지만 전체로는 10분의 1 이하다. 그 뜻입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맞는데 안 맞긴 한데 급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로 기준에서는 몇 세대 넘을 수 없고 10분의 1 넘을 수 없고 한 동 기준에서는 3분의 1 넘을 수 없다. 만약에 한 동에서 많이 했으면 다른 동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구조, 화재, 소방, 피난용 등 관계분야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이게 소방시설 같은 건 옛날 기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사람 수도 하니까 이게 이 기준을 안 맞으면 안 돼 또.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안전 같은 거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마지막입니다. 주택건설 규정할 때는 세대 구분형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선정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만약에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는 몇 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 의무적으로 둬야 되냐? 50세대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둬야 돼요. 관리사무소는. 그러면 여기 50세대 계산할 때 여기 한 세대 계산하겠죠? 한 세대 계산하겠죠? 요거 두 집 쓰고 있거든요. 이거 두 개로 계산한다, 하나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두 세대로 계산할까요? 하나로 계산할까요? 이 50세대 계산할 때 하나로 계산한다. 세 집으로 쪼개든 네 집든 상관하지 말고 한 개로 계산한다. 그 뜻이 그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걸 두 개나 세 개로 계산하면 안 돼요. 쪼개서 썼다고 해서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8강 주택법 이론 용어 정의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 정의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19강 이하에서 몇 가지 더 중요한 거 해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